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언입니다. 이제 바쁜 척 하는 것도 약간 지겨운데 오랜만에 집에서 좀 이제 편안하게 촬영을 하려고 했고 여러분과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조니워커 블랙을 가지고 한 잔을 하면서 여러분과 토킹 어바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눈동자와 빛나는 영혼의 건배. 오늘 또 제목만 보고 득달같이 와서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 막 이렇게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정초 지나고 첫 업로드로 뭘 할까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뜸했던 페미니즘 업데이트 메갈리아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굳이 술을 한 잔 따르면서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갈리아 얘기도 아니에요. 누가 요즘 메갈리아 얘기하나요? 이미 그거는 훨씬 이제 옛날 옛적 화제가 됐고 실제로 다양하게 진짜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나 담론을 다루는 이제 단체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야기거리 자체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걸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제목을 메갈리아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페미니즘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여성주의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될 만큼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당시에는 메갈리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성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메갈리아보다는 페미니즘이 맞는 것 같다. 혹은 여성주의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주의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여성주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참 이게 진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로구나 싶기도 하고 이 여성주의를 통해서 여성 이슈를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수자 문제 이제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역시 이 얘기를 참 앞으로도 많이 해 나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에서도 계속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소리 들을 날 얼마 안 남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을 둘러싸고도 아무튼 그분의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말들을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탄핵당해도 싸지만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공격하는 거랑 박근혜를 여성으로 비하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제 이런 섬세한 구분을 하는 분들과 안 하는 분들 사이에서 참 또 이런저런 마찰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말이죠. 오늘의 이 여성주의 업데이트 페미니즘 업데이트는 꾸준히 저에게 악플을 다는 제 영상마다 아무런 이제 여성주의하고 관계없는 주제의 영상까지도 찾아와서 악플을 달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저의 액션이기도 하고 또 여성주의를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이 말이 조금 귀에 안 와닿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지나쳐 보세요. 이 여성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잔소리, 짜증, 반격, 꾸지람 이의 격의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직도 메갈리아 운운 하시는 분들 굳이 메갈리아만도 아니고 워마드 등등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름으로 저하고 여기서 적어도 이 공간에서 여성주의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 특히 팩트가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논문을 쓸 정도로 해외 학회지에 내놔도 인류학 논문 내지는 사회학 논문으로 올라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의 논문을 써오실 게 아니면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팩트를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의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단의 행적과 뭐 사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들에 대한 이해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 혹은 인터넷에서 그냥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사실 50보 100보에 가까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어떤 단편들, 조각들로 우리가 머릿속에 형성한 이미지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그 조각과 파편들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외에 우리의 인식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별로 치밀하거나 정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죠. 메갈리아가 됐든 워마드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여성주의 내지는 뭐 여성 어쩌고 저쩌고를 표방하는 이제 집단이 될지언정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 그걸 얘기하고 싶으면 굳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런 선정적인 사실들 뭐 이 짓도 했고 저 짓도 했고 일베랑 똑같다 이제 이런 류의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딥한 이 애정과 애증을 함께 가지고 당신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길어올린 어떤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면은 어디서 명함 내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한 어떤 조각 모음으로 우리 각자가 이제 그러한 뭐 메갈리아가 됐든 워마드가 됐든 뭐 이런 주체를 이해하고 있을 텐데 뭐 그들이 어떻다 저떻다 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논리라기보다는 감정이나 소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메갈리아에 대한 진실이 있거나 뭐 거짓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체 내지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 모두가 서로 그것에 대해 소감이 다르다. 이 소감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감이 왜 다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답변은 그 각자의 소감이 다른 이유는 내 소감이 맞고 다른 놈들의 소감은 다 틀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에 가까운 분들이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소감,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을 해보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감이 저마다 다르다면 이 메갈리아나 여성주의에 대해서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렇다면 그게 뭘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제가 나랑 소감이 다르다면 쟤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그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답변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답변, 이런 질문, 또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휴머니스트의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미 휴머니스트이시다. 그리고 이 사회를 좀 더 살아가기 괜찮은 방향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개혁가이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것들은 이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아예 그냥 이제 쌍욕을 하는 분들은 뭐 일단 논외로 하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인생 되게 힘든 분들인 거고 이제 마치 굉장히 논리적인 척 하면서 자기가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하고 계신 작업은 되게 웃기는 느낌인 게 어떻게 그 고통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그 고통을 정당화시키는 것 뿐이죠. 이래서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 고통을 관찰하고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정당화하는 작업인데 그걸 굉장히 잘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냉혈한들이. 예,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짐승의 마음 아니다. 짐승들도 마음이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인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설명이 깔끔하고 딱 맞아떨어질수록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이 세계의 고통에 둔감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좁은 존재로 밖에 이 세계와 관계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냉혈한이면서 뭐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바라는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데올로그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요상한 단어를 썼는데 전 학자도 아니고 그걸 설명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그 단어를 접해보는 거는 어쨌거나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아까 이데올로그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비판한 설명, 그 설명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상상물, 지적 상상화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인간이 어떤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없앨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설명할 수 있다. 내지는 더 심하게 말하면 그건 고통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차갑게 그지없는 이데올로그. 말하자면 상상화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끼워 맞춰서 배제해버리는 작업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걸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아렌트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악의 평범성의 표본이죠, 표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다루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또 한 모금. 암튼지간. 그래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을 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잔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했고 그거 말고 이제 또 제가 잔소리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성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럼 남성의 고통은 뭐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왜 그런 종류의 자동 번역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지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대화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뭐랄까 남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에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려면 일단 말을 꺼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지. 그 정도 예의를 갖춰줘야 나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을 꺼낸 사람을 잡고 다짜고짜 뭐 이렇게 내 얘기는 어쩌란 말이냐, 내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 네 얘기만 뭐 에어 멱살 잡히기 시전 중 그 마음은 이해해요. 우리 모두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문제를 얘기하는 게 여성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남성의 고통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성의 고통에서 말을 시작해서 남성의 고통으로 가기까지 다양한 명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차분히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뭐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대화가 뭔지 몰랐던 시절에 했던 그런 어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지는 스스로 더 좋은 거는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거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지는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걸까? 맞물려 있는 걸까? 우리가 여러 개의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문제가 없네, 여기만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문제라는 건 연결돼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면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논의는 발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주 많은 참을성 없는 분들은 뭐 또 본인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긴 하겠지만 뭐 메갈리아 얘기가 나오는 순간,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여성인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에이 메갈리아 뭐 윤봉길 의사 어쩌고 이렇게 나쁜 것들, 뭐 상종을 못할, 이렇게 완전히 이 모든 섬세한 대화의 맥락을 완전히 그냥 동치시켜서 다 날려버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이제 파괴력을 시전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자기의 문제도 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가장 심각한 이제 분들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분들은 일단 여성인권 문제도 보이질 않아. 여성인권 문제는 없고 뭐 메갈리아 뭐가 됐든 뭐 아무튼 여자들 모여있으면 나빠!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분들보다 좀 나은 분들은 그래도 여성인권 문제는 인식을 해. 이거는 해결이 돼야 해. 하지만 뭐 메갈리아가 됐든 아무튼 페미니즘 한다고 모여있는 여자애들, 너네들이 하는 건 잘못됐어. 너네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저는 훌륭하다, 멋있다, 가능하면 다양하게 알려주시라, 그 방법이 뭔지. 하지만 자기는 그래서 정작 이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니들이 잘못됐다, 니들의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 왜냐면 그건 위선에 가까운 거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뭐 욕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그건 뭐예요? 방관자죠. 근데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것만으로 왠지 모르게 자기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 진짜 반맛 떨어지는 일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효과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을 더 자극해서 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 이외에 도대체 무슨 이 문제를 푸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냐고요. 뭐 여성인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뭐 지금의 뭐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냥 난 얘네가 싫어 라는 자기 자신의 본심을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여자들이 이러고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뭐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그냥 난 너네가 싫어 라고 차라리 쓰시라고요. 뭐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가 돼서 제대로 된 페미니즘을 시전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제 욕만 하고 페미니스트도 아니면서 페미니즘 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는 데에 아무래도 역시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이제 작은 조약돌 수준의 걸림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여러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있고, 또 그런 조약돌 같은 여러분은 한번 세상이 변하고 나면 또 변화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 명의 고통받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필요해요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구체적인 여성의 고통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이 한 살아있는 이름과 몸을 가진 고통받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그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결코 어떤 설명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명을 들먹인다면 그건 정말 공허한 이데올로그, 즉 당신이 그린 여성주의 상상화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즘 상상화.
메갈리아 상상화, 워마드 상상화. 물론 우리는 다 상상화를 가지고 살죠. 뭐 그것이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어떤 상상화를 가지고 살아있는 어떤 현실의 인간의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방관하거나 조장한다면 저는 그거는 용서할 수 없고 당신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갈리아가 여성인권 신장에 도움이 안 된다. 내지는 한국에 지금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 실제 여성들의 고통을 해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한번 자문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건데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거 이외에 도대체 당신이 역시 저 여자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 이외에 뭐가 어떤 구체적인 방해를 했죠? 윤봉길 의사의 사진에다가 그런 못된 장난을 친 건 정말 나쁜 짓이죠. 근데 그 나쁜 짓이랑 대한민국 여성의 고통을 구하는 거랑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한남충이라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요, 김치녀 소리를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거든요. 널리 퍼져 있는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 그래서 아무리 그런 뭐 김치녀가 어쩌고 뭐 맘충이 어쩌고 이런 모욕을 들어도 되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되갚아줄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말이 생겼죠. 부당한 모욕을 들었을 때 너는 이라고 받아칠 고마운 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생겼다. 내 느낌을 표현할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권리의 신장 아닌가요? 한남충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모욕의 모욕으로 응수할 수 있는, 예전에는 평가당하기만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서로 대등하게 평가하면서 욕지거리를 한 번쯤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동등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 한남충이라는 말의 사회적인 맥락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물론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욕하잖아요. 야,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 저한테 욕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욕하잖아요. 그런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가에게 도덕 운운할 자격이 있나요? 뭔가 인지 부조화 느끼지 않으세요? 뭐 어차피 이끝까지 보지도 않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의미를 찾자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었을 때 이렇게 돌려주시라고 하나의 예시로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하튼 이 페미니즘 업데이트, 메갈리아 업데이트 영상 맺자면 과연 무엇이 현실을 바꾸는 행동일까? 과연 무엇이 현실의 여성을 조금이라도 고통과 차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가능한, 이제 저도 여성이니까 자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현실적인 방법일까? 정말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래저래 이제 슬슬 이제 대선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날들이네요. 아무튼 뭐가 됐든 저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와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악플러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가능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탄핵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쑥스러운 거기는 하지만 홍보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들 가보시면은 밑에 댓글로 최근 댓글에 제 팬카페를 만든 분이 그 주소를 올려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상 소개란에다가도 올려드릴 텐데 이제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 전 팬카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네, 한번은 이제 괜찮으시면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모처럼 틀어주셨으니까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가셔서 뭐 가입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들 좀 더 자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 팬카페를 제가 소개하자니 되게 민망하네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고요. 시간이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 개 찍어야지 하고 지금 못 찍고 있는 것들 많아서 속이 타는데 재미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생각 많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 언제나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